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인 서울의 거래량이 과장하지 않고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결론 및 정리부터 보시죠. 매수를 하시던 매도를 하시던 어떤 거래를 하셔도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다 못해 절벽으로 가버렸다.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매물의 적층 현상이 생겨났다. 세 번째,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규제의 향방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금리 인하의 폭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매수세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 번째,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관망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도 없고 바로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그래프는 23년 10월부터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4년 10월 14일까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 초록색은 전세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매매를 나타내며 마지막 빨간색이 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숫자로 보시면 23년 10월 2413건, 11월 1910건, 12월 1869건으로 거래량을 바닥을 찍는 듯이 하다가 24년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다가 24년 1월 달에 2646건을 시작으로 쭉쭉 올라가서 결국 대출 규제 직전인 7월에 8914건으로 대출 규제의 마지막인 8월에 6652건을 기점으로 점점 바닥을 찍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4일 기준 259건입니다. 물론 아직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꾸준히 1만 건 이상 거래되던 전세도 1968건으로 거의 70%가량 거래량이 줄었으며 8,000건가량 유지하던 월세마저도 1208건으로 매매, 전세, 월세 논할 거 없이 그냥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매매나 전세는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마저 이렇게 꺾여버린다면 실제적인 24년 8월을 기점으로 매물의 적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매물의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꾸 문제라는 건데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업자들은 매물이 계속 쌓이면 무섭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량 감소라면 흔히 말하는 잠깐 그러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동시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거래량 감소 때문에 뭔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물건을 접수하실 때 그냥 내놓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꼭 어느 시기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죠. 단적인 예로는 작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때처럼 물건 가액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폭탄 돌리기라고도 합니다. 매매, 전세의 경우 집을 내놓으시고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계약금으로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그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도 있고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받은 후 5년인 기간이 다가와서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팔거나 임대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자물쇠 잠긴 것 마냥 거래량 적치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팔거나 임대를 주는 방법뿐이라면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가격의 하락 또는 경매 물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금리 인하 및 대출 규제를 약화해서 막힌 혀를 풀기 위해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기준금리 인하 및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걷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는 금리 유지 및 규제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며 옥죄기의 경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경계하고 있거나 시장에 맡기는 경우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 일단 두 가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둘 다 막혀 있는 상태를 뜻하기에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보통 하락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보통 한국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승의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딱 오른다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일단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막혔다가 풀리는 순간이 가격 상승의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 예를 들면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가 생겨서 물줄기가 나오다가 결국 그 틈으로 발생한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곧 언제 터져도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연도 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살짝 높여서 자연스러운, 즉 정부의 터치가 없는 부동산 시장으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만 제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관점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기금 대출을 통하여 기존 대출과 관련이 없는 대출을 발생시키실 수 있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급매물이 나올 것 같은 지금의 시기를 잘 관망하신다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가 최저점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여력이 있는지는 물건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안 나가면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잘 노리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으며 그 상황을 잘 이용하신다면 나온 가격보다 내고의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경제의 규모가 큰 시장은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기에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상급지를 제외한 중급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물량이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 묶여버렸기에 중급지를 매수하시려면 한 번에 터져 나오기 바로 전 그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다 못해 절벽으로 가버렸다.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매물의 적층 현상이 생겼다. 세 번째,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규제의 향방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금리의 인하의 폭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매수세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 번째,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관망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부동산의 거래량 감소 및 매물의 적층 현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공부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공부방에서 뵙겠습니다.